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FOMC. 오늘 새벽에 FOMC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11월에 관한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월 초에 혹은 이제 지난달 말에 뭐 이런 식으로 큰 시장을 정리를 해드리는데 조만간 주말을 통해서 11월 큰 흐름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11월은 방송한 지 1년 되는 주기, 그리고 11월, 12월에 아주 좋은 적중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 조절이 실패해서 제가 요새 아무래도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스피커가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 술자리가 있어서 오늘도 맥주를 한잔 했는데 저만 맥주를 먹었어요. 이게 오늘 또 마침 HLB가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어제 빠진다고 또 말씀드렸는데 괜히 또 엄한 소리를 해서 올랐는데 만약에 방송을 안 하면 또 괜히 오해를 살까봐 조절을 하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자꾸 소심해지면 결국 손해보는 거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더 손해거든요. 제가 또 과감하게 여러 종목을 말씀드려야 그 중에 또 여러분들과 궁합이 잘 맞는 종목들을 또 선별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조만간 이제 잠시 댓글을 닫고 저의 방송 콘텐츠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기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닫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해주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심해졌다가도 오늘 아무래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의 그 포트 있죠. 한 10개 정도 담아놓고 하나둘씩 오르는 것들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은 빠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오르고 있는 것들은 잘 청산해서 이제 수익 챙겨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하나 튀어 오르면은 또 청산하고 잘 챙겨놓고 또 다른 거 낮아 있는 종목들 사고, 이런 식으로 10개 중에 8개 이상을 빨간색으로 계좌 나중에 수익 종목별로 수익 난 거 정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빨간색이 많아지는 그 포트가 기본적으로 오래 가는 길이에요. 한두 종목으로 300%, 400% 먹어봤자 다음 종목으로 100%씩 3번 까이고 결국 손해보는 게 우리네 주식이기 때문에 요 원칙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혹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TV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보면 차트 하나 켜놓고 뭐 1시간 동안 말씀하시던데, 아무래도 개인들의 뭐 어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은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들 몇 억씩, 몇십억씩 연봉 받는 분들 중에 차트 분석하는 분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참고하시고요. 정말 심심할 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거는 저의 이제 지금 푸념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는 게 오래 가는 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새 역사를 쓰는 날입니다. 오늘 10월 말 FOMC를 앞두고 있고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테고, 자, 2080 두고 외국인들이 오늘 대규모 매도를 또 기관과 통해서, 기관이 특히나 많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200일 저항 이후에 또 이벤트를 앞두고 역시나 기관과 연기금들은 포지션을 정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죠. FOMC가 무조건 호재 이슈가 아니라는 거, 뒤에 다시 한번 혹시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 자, 정말 사실 제 전문 분야는 하루 단타는 아닌데, 이게 또, 은근히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빠지길 바랬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제 오른다고 한 거 보고 제가 오른다라고 말했던 시간까지 댓글을 남겨놓으시고, 그렇게 꼬투리 잡는 분 보고 진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르면 좋은 거고요. 뭐 빠져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리죠. 무책임하니까. 근데
오를 때 잘 팔라는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나중에 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본인을 원망하지. 근데 빠지고 나면 늦어요. 아무튼, 지금 계속 기회 줄 때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 없다라는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이 외에는 시장의 이슈는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그래서 FOMC가 앞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이평선 상단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부담이었습니다. 1단계 무역협정, 미중 무역협정의 분위기는 매우 좋고 오늘 FOMC만 잘 나와준다면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탄력적 연기 합의돼서 내년 1월까지는 일단 큰 악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오늘 금리 인하, FOMC 금리 인하가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미국의 GDP도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전분기에는 2분기에는 2% 상승을 했는데 이번 3분기에는 많이 빠진 1.6%로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에 쇼크로 나오더라도 일단 더 큰 형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변동성을 대비해야 되고요. 자, 11월 예상 이제 사실 약간 티저 형식인데요. 이거 하나금융투자에서 아주 좋은 레포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이거 엄한 그냥 감으로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계적 데이터와 뭐 지난 1년간의 과거 누적 그리고 최근 수급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기관보다는 비중이 4%도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좀 주도할 것이다. 9월, 10월은 외국인이 정말 뭐 거의 시장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실은 게 아닌가 싶고, 19년 10월에 보시면은 이게 수급이 어느 정도로 외국인이 관심이 없었냐면은 이 연한 초록색이 개인, 진한 초록색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보다도 이제 개인들의 수급량이 더 강했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10월 업종별 등락률 이렇게 보시면은 10월에 독보적으로 의약품이 또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1년이 뭡니까?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호재에 또 장기적으로 또 이 붐을 타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꼭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파셨다면은 일단은 다시 들어오는 거는 조금 보류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위기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쪽만 올랐었고, 그리고 연기금이 받쳐주던 전기전자 업종만 올랐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사실 우리가 크게 관심 없던 업종들이죠.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은행, 철강금속, 운수장비, 기계건설, 증권 뭐 쭉 봐서 사실은 여기 운수장비나 뭐 건설 쪽은 아쉽긴 하지만 일단 10월에는 의약품만 수급이 몰려 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11월 상승 기대 업종 테마에 관한 이제 전문가들의 대답은 기본적으로 IT, 그다음에 제약, 소비재, 자동차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음식료나 뭐 기계 이런 업종들은 없었고요. 은행. 그래서 참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나 제약은 11월에도 좋게 볼 수 있구나. 이제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 뭐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요 부분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수급 부분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서 일단 지금 외국인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저도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기는 사실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방송 이후로.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수급이 계속 저의 예상과는 많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뭐 완전 반대는 아니지만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정비 쪽에서는 들어오고 있는데 의약품이 생각보다 이게 수급이 지속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말 의외고 정말 이렇게 장기적으로 롱런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아무튼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서비스 업종에는 오히려 매도 나오면서 또 트렌드가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부분과는 다른, 하필이면 이 시기에 수급이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구독자들도 엄청 늘어났고, 네.
아무튼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건 잘 맞출 수 있어요. 대신에 포지션을 이제 관리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무조건 기대하는 모습, 이건 확실히 티가 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수급도 먼저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보시면 이제 대형주들은 일단 많이 팔았어요.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전기, 하이닉스 비롯해서 매도 규모가 꽤 컸습니다. 최근에 보기 드문 기관 매도세 나왔고, 그리고 포트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보시면은 정말 난감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말 난감합니다. 이쪽으로 넷마블 올라와 있고, 뭐 아모레퍼시픽 우리 매일매일 방송에서 보셔서 익숙하시겠지만 오늘 수급에 이렇게 2위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미디어 교육 쪽 실적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 제가 통계로 말씀드렸었고, 그 외에는 뭐 SDI, 호텔신라 뭐 다 있지만 사실상 시총 상위에 수급 상위에 올라와 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외국인은 오늘 롯데리츠가 상한가 마감하면서 일단 매도하는 모습 보였는데, 아모레퍼시픽의 수급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나마 체면시를 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현대차나 대형주들은 미미한 거래량 속에서 일단 밑에서 조금씩 받쳐주고 있는 정도. 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은 뭐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어서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 30일 FOMC 이제 오늘 회의가 발표되는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켜보시고, 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ADP 민간 고용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 고용 지표 있죠. 9월 비농업 고용 해서 미국에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고용 동향을 가지고 금리 결정, 뭐 앞으로 경제 전망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실업률도 판단하고. 근데 이거의 가이드가 되는 이제 민간 업체에서 하는 고용 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게 통계청이라면 이거는 뭐 한국리서치나 갤럽 뭐 이런 수준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가이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달 초에 또 고용지표 있으니까. 그리고 GDP 3분기 GDP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더 큰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걸 지켜보시고, 자,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매우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은 오늘 기관은 대규모 포지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오늘 FOMC 앞두고 개인들 매수 아까 보셨죠. 개인들만 담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보다는. 네, 그렇죠. 뭐 처음 방송 보신 분은, 많이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금리 인하 결정,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추가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없다, 앞으로 금리 인하를 또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폭등, 그 다음에 고점에 있죠.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찍고, 사실 이거는 원래는 빠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사상 최고치에 저항받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그렇지만 향후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또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의 결과는 늘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는 더욱 2019년의 마지막 금리 인하를 12월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분위기가 살벌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우리 기관 매도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들도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하물며 미국이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제가 포지션 정리를 강하게 권고했을 텐데, 지금은 정말 반반이라서 그냥 이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관한 내용들도 꽤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또 미국의 2020년 11월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는 어느 때보다도 통화량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거연도 외에 그다음에 선거연도 이렇게 보시면은 선거연도에 통화량이 증가한 부분.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린 해에는 돈이 풀린다. 돈이 풀린다라는 것은 어쨌든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중간재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긍정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나 컨텐츠 산업, 이제 앞으로 IoT나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5G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겠죠. 그래서 IT 기업의 수혜가 어쩔 수 없이 대형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잡아놓고 또 세세하게 월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화 풀리면은 낮은 금리나 유동성 증대, 부동산 자금이 또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테고 여러 가지. 5G가 이슈던데 이제 5G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어쨌든. 근데 순 장비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이제 글로벌 5G 투자에 본격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2020년에는 제대로 한번 대형주 아니면 우량주, 가치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테마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지금 어제 도지, 그다음에 오늘 보합.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큰 이벤트를. 우리 같으면은 이제 이 야간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밤 잠 안 자고 기다리고 계세요. 저도 밤에 많이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지금 뭐 정말 고점이거든요. 말 그대로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내일 시장에 정말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다들 고점에서 지금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 달러가 이틀 연속으로 이제 빠졌어요. 금리 인하는 거의 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 빼먹었는데 3시에 발표됩니다. 우리나라 시간 새벽 3시에. 그리고 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새벽 3시 반, 보통 스케줄이 새벽 3시 반입니다. 그러면 블룸버그 TV나 어떤 미국 중요 CNBC나 중요 방송에서는 생방송으로 플래시 막 터지면서 연준 의장이 걸어 나와서 의자에 앉고 이제 성명서를 읽습니다. 성명서.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 여기서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금리 인하하고 땡 하고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막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금리를 안 내렸다 그러면 폭락입니다. 그냥. 근데 이런 가능성은 낮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증시가 막 움직이다가 3시 반에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또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3시 반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아니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언급이 없다면 내일 예상외로 좀 실망스러운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10년 동안 하던 거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고점, 전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00에선 고점에 지금 전고점에 딱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마찬가지고 오늘 빠졌어요. 자, 환율은 1168.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죠.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오늘 하루 올랐는데 미국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 많이 내려왔네요. 1168. 중국 증시도 뭐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송장비가 오늘 밀렸어요. 중요 차트에 중요 지지 차트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인 거는 전저점을 깨진 않았지만 내일 만약에 또 FOMC 결과가 안 좋다면은 가장 먼저 시장에 또 피해를 보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조금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제가 원래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편인데 요새 HLB의 그
그거 커버하느라고 신경 쓰면서 사실 중요 이벤트 전에 포지션 관리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도는 다행히 뭐 보합으로 끝났고, SL이 많이 빠졌어요. 차트상으로 SL이 거의 운송장비 업종 전체 차트와 비슷한 모습인데 4%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 지지선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대차도 보합이고 정말 짠듯이 다 보합인데 SL만 많이 밀렸습니다. 혹시나 하셨던 분들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4% 빠진 거는 좀 큰데 좀 지켜보시고, 현대차 수급 부분, 실적 부분 보시고, 모비스도 뭐 거의 보합이죠. 하필이면 SL만 많이 빠졌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인데 차트상으로 좀 예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빠지면은 또 좋은 기회인데, SL은 또 그렇게 대형 우량주는 아니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모비스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번 밀려주면은 좋은 기회입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못 사시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혹시 내일 혹시나 시장이 빠진다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실적이 좋을 거고, 현대차 실적 좋았고 기아차도 실적 좋았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 개선되는 부분 확인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아차가 하필이면 어제 또 많이 올라서 오늘 사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큰 하락폭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단가는 4만원이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네가 말하자마자 빠졌네 하지 마시고요. 200선 단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락 시점에. 그 원래는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거들이 3분기 섹터별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은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교육이나 자동차 쪽, 그래서 실적이 정말 나아지는 부분들이 그 뒷받침이 됐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주목을 했었고, 실제로 실적이 더 좋았던 기아차가 올라졌던 부분인데, 오늘은 뭐 1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제 오른 다음이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또 어제 오른 거 보고 오늘 사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아무튼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 또 잘 참고해 주시고, 의약품 쪽 오늘 처음으로 수급이 꺾였습니다. 대부분 포지션 관리를 한다라고 보여지지만 오르는 종목은 또 올랐죠. 셀트리온은 오늘 또 차트랑 비슷하게 갔지만 얘도 우리 17만원, 18만원대 추천드렸던 거 잊지 마시고, 오르는 종목은 오른다. HLB입니다. 또 오르면은 댓글 달으시고 내리면 댓글 안 다시고 또 그렇습니다. 보면 17만원이면은 일단 뭐 안정권이 있네요. 한번 상한가 치면은 이제 또 20만원 전고점 넘어갈 테고, 한번 하한가를 치더라도 뭐 12만원, 13만원 저점 보고 났으니까 사실상 RA로 한 번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면은 또 좋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오전에 고점이었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잘 체크를 해보세요. 오전에 고점인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단타들 보면. 아무튼 어제는 아니었지만 그 전엔 다 그랬습니다. 17만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간 외에도 1%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17만 2천원입니다. 상한가 하한가 한번 뭐 각오하시고 하셔야 되겠죠.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매가 많이 줄었어요. 0.9%로. 공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량 대비해서. 다시 한번 이제 팔았다가 또 다시 사는 모습인데, 뭐 하나의 의미를 다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공매도가 좀 어쨌든 줄어든 모습, 대차장고의 상환이 많이 늘어난 모습, 빠졌으니까 어쨌든 상환 많이 늘어난 모습이 긍정적이니까. 아무튼 하루하루를 예측하는 거 사실 제가 오늘 많이 반성을 했는데 또 완전 도박이잖아요. 오늘 오를 것이다, 내일 것이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죄송한 말씀이었고, 하여튼 투자 판단에 또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면은 아무튼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래 보시거나 롱 혹은 숏 오래 보시거나 짧게 보시거나 합니다. 저는 뭐 이미 늦은 사람이고 프리-NDA 시점에서 아주 기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부분 좀 많이 말씀드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24일이나 25일 못 팔았으면 결과적으로 50만원 가는 게 선택의 폭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3번 빠지다 보니까 또 판단이 흔들렸던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딱 중심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특히나 이런 좀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헬릭 스미스는 빠졌고 신라젠도 빠졌는데 HL만 올랐습니다. 알테오젠은 뭐 아래 위 꼴이 조금 길긴 했지만 얘는 고점 부근에 있으니까 일단 매도를 권유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35,000원에 들어갔어요. 혹시나 오늘이나 뭐 최근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왜 이거 맨날 보여주나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애프터 서비스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영진약품도 4,400원에 잘 들어갔어요. 우리.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른다고 종목 들였다고 사지 마시고 일단 포트를 개편을 할 거예요. 11월 되면, 그리고 FOMC 끝나고 나면 또 여러 가지가 변수가 많이 생겨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포트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런데 잘 하셨다가 오른 거 팔고 현금 보유해 놓으시고 또 떨어진 거 마음에 드는 거, 우리 경기전자 업종 조금 밀리고 있죠. 1.3%나 포지션 관리 당하는 모습 보였고, 5G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서진 시스템이 좀 더 밀리면 사시고, KMW도 지금 어찌됐던 지금 공매도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단기간에 급락하고 공매가 진정되는 모습, 그리고 121선에 붙어 있다는 모습, 혹은 밀리더라도 200일선까지 지지 보는 그런 모습을 가정한다면 37,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뭐 한 15% 20%까지 빠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2차 지지선을 생각해 놓으시고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이 오늘 차익 실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늦었죠. 보면 다행히도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뭐 거의 뭐 계속 올랐어요. 장 내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200일선까지 매도하고 나오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00일선을 훌쩍 뛰어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계신 저의 또 오랜 구독자분 축하드리고, 또 아무래도 제가 한 달 내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단가는 13만원 언저리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또 올랐다고 지금 들어가시는 건 한 타임 또 늦으신 거예요. 한 타임 늦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오를 때는 팔고 나오셔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빠질 때는 사야 되는 타이밍, 그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거 보세요. 공매도가 이렇게 무서워요. 생뚱맞게 대차장고 계약된 거 보이시나요? 몇 배입니까? 거의 뭐 6배가 아니라 6, 7배? 이렇게 주가, 파란색 주가 오를 때 대차장고 계약 따라 오르는 거 보면은 진짜 계속해서 롱런 하기 힘든, 옛날같이 종목 하나 잘 사면은 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전기전자 업종에도 대차장고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던 부분, 갑자기 생뚱맞게 전기전자 업종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대차장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종목 몇 개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삼성물산, 그리고 해외 수주 있는 건설업종 3개 있었죠. 지금 건설이 안 좋지만 해외 수주는 기대감이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순방 다니면서 대통령께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후진국 가서, 후진국 개발도상국 가서 이제 이런 인프라 지어주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면서 또 그쪽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일단은 엔지니어링이 또 튀어 올랐습니다. 전고점까지.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파시는 거예요. 이거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200의 선에서 싸게 잘 잡았잖아요.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오르면 팔고 또 빨간색 만들어 놓고 현금 만들어 놓고, 또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안 오른 거, 그렇지, 현대건설 또 사놓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 보셨지만 아무리 우량 종목도 계속 갈 수 없어요. 3전 5만원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갈 수 없는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박스피잖아요. 2100에서 2000에서 2100 계속 그 사이에서 있을 가능성이 큰데, 요 트레이딩 전략은 1년 넣고 보면 아주 수익률이 괜찮아요. 제가 늘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HLB처럼 막 4배, 5배씩 벌 수는 없어요.
네이버 같은 거 지금 많이 올랐지만 뭐 지금은 사실은 갈 날이 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거 이렇게 사놓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구름대를 지지 삼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NC소프트도 이제 다음 달 11월 7일에 또 새로운 서버가 오픈됩니다. 리니지 M.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라서. 그리고 12월 사이에 리니지 M 말고 리니지 2M 또 나올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30억 매출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데에서 새로운 게임에 대한 기대감, 사전 예약 뭐 관련된, 그리고 뭐 앞으로 매출 구조에 관련된 거는 제 지난 방송에 있으니까 NC소프트 코엔텍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야간 선물까지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면은 현재로서도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276에서 뭐 시장에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현재로서의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9시 반이네요. 수급을 뒤에 뭐 다시 가져왔으니까 이건 앞에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앞에 그 달력과 함께 달려온 10월 한 달 고생 많으셨고요. 뭐 아직 하루 남았지만 내일 아침에 지수 빠진 거 혹은 오르는 거 딱 보시면은 아, 시장이 어땠구나, 뉴스 한번 볼까 하고 확인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 없으면 좀 난감하겠지만 비슷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한 달 동안 같이 공부 많이 했구나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다음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시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